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 프라이빗 에쿼티 주제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CAIA 레벨 1 시험에서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프라이빗 에쿼티가 시험 출제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한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과목들 중에, 토픽들 중에서는 어쨌든 비중이 제일 낮습니다. 프라이빗 에쿼티하고 그다음에 그 맨 마지막 토픽에 나오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가 두 개가 비중이 제일 낮은데 뭐 한 5%에서 10% 정도의 그 시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프라이빗 에쿼티는 나중에 레벨 2를 하게 되면 레벨 2에서는 좀 장황하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레벨 1에서 프라이빗 에쿼티는 주로 그냥 주요 컨셉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3호로 투자하는 그런 vehicle, investment vehicle, 투자의 도구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3호로 투자하는 그런 투자의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간략한 소개입니다. 진짜 인트로덕션이에요. 그래서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또 익숙한 분야가 아니에요. 프라이빗 에쿼티가. 주식이나 채권 투자하듯이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나오는 용어들이 보면은 조금씩 약간은 생소한 용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용어들에 대한 이해만 좀 잘 하시게 되면 실제로 뭐 시험 레벨 1 시험에서 이 프라이빗 에쿼티를 준비하는 데는 뭐 별로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이 프라이빗 에쿼티는 챕터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트로덕션이 있고요. 프라이빗 에쿼티에 대한 두 번째 에쿼티 타입 오브 프라이빗 에쿼티가 있고 뎃 타입 오브 프라이빗 에쿼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분 투자를 할 텐데 지분 투자라는 게 주식의 형태로 어딘가 투자하는 형태도 있고 주식이라는 지분의 형태로 그다음에 또는 채권이라는 그런 지분의 형태로 투자할 수도 있고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프라이빗 에쿼티를 크게 구분을 해서 주식의 형태로 우리가 투자한다. 그러니까 주주로서의 어떤 지분을 형성하기 위해서 뭔가 프라이빗하게 자금을 모아가지고 투자한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고 어떤 채권을 우리가 사는 것도 있습니다. 채권을 사서 어떤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좀 가져보자. 이럴 목적으로 뭐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that type of private equity예요. 크게 두 가지로만 equity type 그다음에 debt type 두 가지로만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equity type의 private equity investment는 어떤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debt type의 private equity investment는 어떤 유형이 있는 건지 그런 유형들을 갖다 좀 분류해서 기억을 하시면 뭐 시험 목적으로는 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조금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뭐 프로세스라든지 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는 뭐 fee structure 수수료를 주는 구조라든지 프로핏 쉐어링 구조라든지 이런 식의 복잡한 이야기들은 다 레벨 2에 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벨 1은 그냥 간단하게 프라이빗 에쿼티 인베스트먼트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간단한 인트로덕션이에요. 용어 정도만 좀 신경을 쓰셔서 용어 내가 다 이해했어요라고 하게 되면 크게 문제없이 레벨 1 시험은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 거의 나올 일이 없고요. 되게 워디해요. 말로만 쭉 이루어져 있어서 좀 지루한데 대신에 뭐 읽어서 이해 안 되는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라이빗 에쿼티는 좀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마칠 수 있는 그런 챕터입니다. 자, 이제 페이지 123페이지로 오세요. 123페이지 Introduction to Private Equity가 있네요. What is private equity라고 해서 웜업에 보니까 private equity typically refer to investment strategy that invest in privately traded equity, such as privately issued shares of stock or equity-linked issues of a private company. 이 프라이빗 에쿼티가 뭔가요? 이게 보니까 인베스트먼트 스트래티지 투자 전략을 말을 하는 건데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게 어떤 뭐 지분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좀 총괄적으로 투자 전략을 이야기하는 건데 주로 어디에 투자하는 거냐면 privately traded 돼 있는 equity. privately traded라는 이야기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는 기업에다가 주식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보자. 이런 게 프라이빗 에쿼티인데 사실은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가 비상장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상장에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리지널 데피니션 자체는 아직까지 상장이 이르지 않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는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해서 거기서 성공을 하게 되면 좀 크게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니, 이런 게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였는데 지금은
그 프라이빗 에퀴티가 그렇게 뭐 아직까지 상장되지 않는 그런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거는 벤처 캐피탈 정도만 있고, 그거 말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아직 벌써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에 우리가 좀 투자를 하는 그런 쪽으로 프라이빗 에퀴티의 영역이 좀 많이, 투자 영역이 많이 넓혀져 있습니다. 거기서 네 번째 보시면 이런 말이 있네요. 그 프라이빗 에퀴티 투자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콜옵션처럼 볼 수 있다. The call option view of private equity refer to usual losses and unusual large gains from private equity investment that resemble those of out of the money call position. 그러니까 우리가 콜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프라이빗 에퀴티 투자라는 게 콜 옵션을 우리가 들고 있으면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콜 옵션이 어떤 콜 옵션이냐면 out of the money 콜 옵션입니다. in the money로 가려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많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out of the money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행사를 해서 내가 돈을 갖다가 좀 뭐 파지티브한 페이오프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out of the money 콜을 갖고 있으면 in the money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낮기 때문에 옵션의 만기 시점에 갔을 때에 내가 뭐 파지티브 페이오프를 갖다 받는다, 이럴 확률이 되게 낮아요. 프리미엄만 날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out of the money 콜은. 근데 어쩌다 변동성이 되게 커서 기초자산이 확 튀게 되면, 그러면 아주 낮은 가격으로 out of the money 콜은 옵션 비용이 되게 싸요. 옵션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아주 낮은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해서 out of the money 콜을 샀다가 나중에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되게 커서 오른쪽으로 왕창 튀었다. 뭐 완전 대박이 터진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아주 작은 투자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프라이빗 에퀴티 인베스트먼트는 일종의 보게 되면 콜옵션하고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빗 에퀴티 인베스트먼트는 기본적으로 롱텀 인베스트먼트예요. 기간이 되게 깁니다. 3호로 뭔가 자금을 좀 모아가지고 어디에 투자하자, 이렇게 하는 게 프라이빗 에퀴티인데, 프라이빗하게 자금을 펀딩을 합니다. 이제 주로 투자하는 투자의 도구는 펀드고요.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사모펀드고, 이 사모펀드가 하나 설립이 되게 되면 이 사모펀드에서는 투자자를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이 투자를 모집하는데 이게 공모 형태의 펀드가 아니다 보니까 프라이빗하게 소수의 특정한 기관들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을 갖다가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가지고서는 어떤 투자를 실행을 해요. 그리고 그 투자에서 나중에 페이오프, 실제로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를 구성을 했을 때는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자,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를 구성을 하면 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있어야죠. 펀드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 운영하는 주체를 우리는 제너럴 파트너라고 합니다. 주로 보면은 이제 GP와 LP 형태로 합자회사 형태의 모양으로 그렇게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가 구성이 되니까 GP가 제너럴 파트너가 이 펀드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지고요. 그 다음에 이 펀드에 실제로 자금을 투입하는 사람들은 리미티드 파트너예요. 리미티드 파트너로 우리가 이제 그 프라이빗 에퀴티 투자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리미티드 파트너로 사실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리미티드 파트너들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가 이런 뭔가 투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 당신들도 참여하시겠습니까? 라고 그 투자 의향을 묻습니다. 기관 투자자들한테. 그러면 그 기관 투자자들이, 오케이, 알았어요. 우리는 거기다가 한 500억 투자할게요. 뭐, 누구는 거기다가 뭐, 한 돈이 많이 없어서 우리는 200억만 투자할게요. 이런 식으로 투자에 대한 약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캐피탈 커미트먼트인데, 자금을 갖다가 투자하겠다는 있잖아요. 그죠? 약정을 해요. 그 약정을 하고 나면, 약정과 동시에 돈을 갖다 바로 투자해야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라서, 실제로 이제 약정만 받고요. 그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의 제너럴 파트너는 약정 금액만, 캐피탈 약정만 다 받습니다. 캐피탈 커미트먼트만 받고, 그래서 예를 든다면 돈이 한 3천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3천억에 대한 펀딩이 일어날 때까지, 펀딩 약정이 다 될 때까지 약정만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돈을 내겠다고 약정만 받고 나면 실제로 그 캐피탈 콜을 하는 거는, 돈을 내세요라고 하는 거는 타겟할 수 있는 회사가 정해지게 되면, 야, 저 회사를 갖다 우리가 한번 타겟해서 저 회사를 뭔가 리스트럭처링을 한번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높여서 빠져나오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겠군. 그러면 저 회사를 갖다 우리 인수를 해야 될 텐데, 인수를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잖아. 그 자금을 누가 내는 거냐면 리미티드 파트너가 내는 거예요. 그 리미티드 파트너는 사실은 캐피탈 커미트먼트 약정만 하고 나서 실제로 자금이 투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한 번에 자금을 다 내라고 하지도 않아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제너럴 파트너가 리미티드 파트너한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금이 투입되는 기간도 길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우리가 타겟했던
펌을 기업 가치를 확 높여가지고 나중에 그걸 되팔고 빠져나오자. 이런 게 대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전략인데 그렇게 기업 가치를 높이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에퀴티 인베스트먼트라는 거는 좀 롱텀 호라이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conduct extensive due diligence, 뭔가 될 만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저 회사를 갖다가 우리가 타겟해가지고 인수를 해서 그 회사를 갖다가 어떤 구조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액티브하게 매니지먼트에 참여를 하든지 해서 기업의 가치를 확 높이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기업의 가치가 많이 높아질 것 같은 그런 대상을 갖다가 잘 골라야 돼요. 그 이야기는 듀 딜리전스 실사를 갖다 아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실사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딜에 실패하는 경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투자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저 로스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실패가 많은데 대신에 하나가 히트를 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큰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도 그 돈을 자금을 이렇게 모으게 되면 그 모은 자금을 가지고 특정 회사 하나만 딱 타겟팅 해가지고 저 회사만 우리가 테이크오버 인수해가지고 가치를 높여서 빠져나올까? 요렇게 하게 되면 그 회사에만 딱 매달리게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 개에다가 우리가 분산해서 이제 될 만한 기업들을 여러 개를 갖다 골라서 거기다가 조금씩 분산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만이 그래야만이 그중에 몇 개는 실패하더라도 몇 개는 성공해서 한두 개는 성공해서 근데 크게 성공했으니까 실패한 걸 다 커버하고 남아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트레이드 오프 같은데 이렇게 저렇게 막 분산을 많이 하려고 하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에퀴티는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섹터에 주로 이제 포커싱을 하기 때문에 집중 위험이 높습니다. 그 집중 위험이 높은 걸 갖다가 좀 없애려고 하게 되면 컨센트레이션 리스크를 없애려고 하게 되면 다이버시파이 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분산하게 되면 전문성이 또 떨어져요. 옥석을 가리기가 좀 힘들다고요. 그래서 정확한 듀 딜리전스 실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거기서 보니까 for strict investment type that fall within the scope of private equity investment에 들어오는 투자의 유형이 벤처 캐피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아웃이 있고, 메자닌 파이낸싱이 있고, 디스트레스드 데트 인베스팅이 있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벤처 캐피탈하고 바이아웃은 그 에퀴티 타입의 투자고 메자닌 파이낸싱하고 디스트레스드 데트 인베스팅은 데트 타입의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는 벤처 캐피탈하고 바이아웃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 메자닌 파이낸싱, 그다음에 디스트레스드 데트 인베스팅 이런 걸 주로 다룰 거예요. 먼저 벤처 캐피탈은 말 그대로 financing for startup firms,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벤처에다가 우리가 자금을 갖다가 투입하는 게 벤처 캐피탈이죠. 잘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거기다 한번 투자를 해봅니다. 그래서 잘 되게 되면 큰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실패하게 되면 돈 다 날려요. 그 다음에 바이아웃은 그 기업 인수를 우리는 바이아웃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그 주식을 이렇게 대량으로 매집을 해서 주식을 대량 매집해서 어떤 기업을 인수하는 거를 우리는 바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냥 기업 인수가 바이아웃이에요. 근데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게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이아웃이라고 하게 되면 LBO, 레버리지드 바이아웃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와 조금 대비되는 개념으로 매니지먼트 바이아웃이라는 MBO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건 뒤에 가서 조금 나올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합니다. 레버리지드 바이아웃은 이 public firms that go private by repurchasing all outstanding public shares using borrowed capital. 돈을 빌려서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의 주식을 갖다가 삽니다. 돈을 빌려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주식을 다 사요. 그렇게 해서 상장 요건을 갖다가 원래 상장의 요건을 충족하려고 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한테 분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배권이 분산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만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데 그 상장 요건을 갖다가 이제는 충족하지 못하게끔 소액주주들한테 분산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상장 유지를 하려고 하게 되면 소액주주들한테 분산되어 있는 그런 요건을 갖다가 깨버리려고 하게 되면 소액주주로부터 우리가 주식을 사가지고 나 혼자 주식 다 들고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상장 요건을 위배하게 되니까 상장을 못하게 됩니다. 상장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원래 상장이 있던 기업을 비상장의 형태로 바꿔놓고 비상장의 형태로 바꾸는 순간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게 되게 많습니다.
상장과 관련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우리 제도나 규제가들이 있는데 그런 규제들부터 좀 자유로워요. 그 비상장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기업 가치를 갖다 뭔가 좀 회생을 해가지고 다시 나중에 재상장하자. 이렇게 해서 수익을 좀 얻어보자는 게 그 바이아웃 전략입니다. 메자닌 파이낸싱, 디스트레스 파이낸싱, 메자닌 파이낸싱은 주식도 아닌 것이 채권도 아닌 것이 주식과 채권의 중간쯤 있는 투자를 하자는 게 메자닌 파이낸싱이고요. 그 다음에 디스트레스 뎨트 파이낸싱은 조금 회생이 어려운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대단히 공경에 빠져 있는 그런 기업의 채권류를 사자. 이렇게 해서 그 기업이 회생을 하게 되면 채권의 가치가 되게 높아지게 될 테니까 그때 이익을 얻자 이렇게 되고 만약에 기업이 실패를 하더라도요. 거기 파산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산 채권의 가격이 되게 싸게 샀잖아요. 액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제가 살 때는 20만 원 주고 샀습니다. 무지하게 싸게 산 거죠, 지금. 그러면 이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이 회사에 대한 자산에 대한 잔여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누가 가지는 거냐면 채권자가 먼저 가져요. 근데 제가 채권을 살 때에 그 20만 원 주고 샀다라고 해서 제가 20만 원만큼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나 그러진 않고 채권의 액면가가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100만 원만큼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잔여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다가 제가 100만 원만큼 행사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걸 살 때는 얼마 주고 산 거냐면 채권 살 때는 2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가능하면 좀 디스트레스도 돼 있는 기업을 갖다가 턴어라운드를 시켜서 기업 가치를 높이게 되면 가장 좋은 케이스고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그 채권을 살 때 굉장히 싸게 샀으니까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를 할 때 좀 그 낮은 가격으로 사서 액면가 전체에 대한 재산권 청구를 하게 될 테니까 그래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 자, 이런 개념이 디스트레스드 인베스팅입니다. 그리고 그 박사모제에 보시면요, 프라이빗 에퀴티라는 게 지금 옛날에는 처음의 개념으로는 상장되기 전에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프라이빗 에퀴티의 원래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그 영역이 끼어져서 상장이 돼 있는 기업조차도 있잖아요.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의 타겟 펀드들이 됩니다. 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넘어가셔서 124페이지에 The Structure of Private Equity라는 거 봅시다. 자, 프라이빗 에퀴티 인베스트먼트 시장은 이렇게 크게 보게 되면 뭐 한 세 가지 정도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에퀴티 시장을 가게 되면 그 시장이 어떤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일단은 프라이빗 에퀴티 펌이 있고요. 그다음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가 있고 그다음에 대상되는 기업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림을 보면 제일 쉬운데 그 피겨 1 좀 볼까요? The typical private equity investment transaction에 보게 되면 private equity investor가 있죠. 투자. 주로 보면은 이런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자, 이 기관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하는 거냐면 private equity 펀드에 투자해요. private equity 펀드. 자, 펀드에 투자를 하니까 이 펀드가 투자를 프라이빗 에퀴티 인베스트먼트를 실행을 시키는 투자 비히클이죠. 투자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 펀드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 펀드들을 운영하는 운용사들이 있어요. 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를 우리는 프라이빗 에퀴티 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는 프라이빗 에퀴티 인베스터로부터 자금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자금으로 어디에 투자하는 거냐면 타겟 컴퍼니에 투자를 합니다. 그게 포트폴리오 컴퍼니예요. 자, 그래서 위로 좀 올라오셔가지고 In the private equity structure, there are three levels. 3중 구조가 되어 있는데 세 단계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맨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private equity firm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private equity 펀드가 있고 맨 밑에 private equity portfolio company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수단은 private equity 펀드예요. 그리고 그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들이 private equity firm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서 private equity firm은 intermediaries that both raise a fund and manage the investment of those fund. 그래서 펀드의 자금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펀드들을 갖다가 실제로 운용해 나가는 회사를 private equity firm이라고 합니다. 이때 말하는 펀드는 퍼블릭 펀드가 아니고요. 공모형의 펀드가 아니고 사모펀드입니다. 그리고 private equity firms operate one or more private equity fund 운용을 하죠. private 사모펀드를 운용을 하는데 by serving as the fund general partner, 그러니까 general partner 역할들을 합니다. 이 private equity firm이. 투자자는 general partner가 아니고 투자자는 limited partner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보시면 the limited partners of a private equity fund are institutional or wealth investors and provide a majority of the capital for the fund.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는 limited partner로 있잖아요.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note that limited partners are investing in the private equity fund rather than directly in the portfolio company. 그래서 타겟 회사에다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프라이빗 에퀴티 투자하는 사람들은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 그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자들이 타겟 컴퍼니를 갖다가 찾아내고 그 타겟 컴퍼니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서요.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라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제너럴 파트너가 있고 리미티드 파트너가 있어요. 이런 파트너십의 형태가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입니다. 우리는 합자회사의 형태하고 같은데 그 제너럴 파트너는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리미티드 파트너는 자금 조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with the Private Equity Fund define the legal framework for the partnership and describ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ll parties involved with the fund. 그러니까 이 리미티드 파트너십 어그리먼트는 그 투자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그다음에 제너럴 파트너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되게 길다고 되어 있죠. 7년에서 10년까지 가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일단은 롱텀 인베스먼트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Private Equity Fund Invest in Underlying Business Enterprises 그리고 이렇게 자금을 조달한 펀드가 실제로는 이제 포트폴리오 컴퍼니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저런 타겟 컴퍼니들한테 투자를 합니다. 자, 밑에 그 피기 1 아까 조금 전에 같이 한번 봤었고요. 그 밑에 내려오셔서 Returns for the private equity sector may vary widely depend on the vintage year. 보니까 이 프라이빗 에퀴티 분야의 수익률이라는 게 빈티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뭐 실증적 자료를 가지고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테니까,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가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캐피탈 콜이 오게 되면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어떤 연도에 그 자금이 투입되냐에 따라서 수익률들이 상당히 많은 다른 편차를 보이고 있어요. 그 임피리컬 데이터가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기가 좋을 때는 보면 대부분 프라이빗 에퀴티 쪽도 수익률이 좋습니다. 하지만 경기 사이클이 안 좋을 때는 프라이빗 에퀴티 쪽도 수익률이 나빠요. 그래서 이 프라이빗 에퀴티가 언제 설립이 되고 첫 번째 자금이 투입됐는지가 빈티지 이어인데 그 빈티지 이어별로 해서 우리가 포도주에 보면 빈티지라는 게 있잖아요. 생산 연도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빈티지 이어가 언제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들이 좀 천차만별로 달라져서 그러니까 굳이 프라이빗 에퀴티에 투자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분야에 내가 투자하고 싶어요라고 하게 되면 빈티지를 갖다가 한 군데에 투자를 하지 말고 빈티지를 갖다가 여러 빈티지에다가 좀 나누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빈티지에 대한 분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depend on the vintage year, the vintage year refer to the calendar year that private equity fund was established and the first drawdown of capital was made. 그러니까 펀드가 만들어지고 첫 번째로 캐피탈 콜이 와가지고 자금이 투입된 시점, 그 시점을 갖다 우리는 빈티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as a result, some fund attempt to engage in market timing by only investing in certain vintage year expect to outperform while avoiding years with poor return expectation. 그래서 자금을 모집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빈티지 예별로 뭔가 투자를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 빈티지 예별로 가능하면 좀 빈티지가 좋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설립 연도와 그 다음에 최초 자본이 투자됐던 시점이 실제로 수익이 좀 좋은 시점, 경기가 좋을 때 이런 투자를 좀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뭐 좀 수익률이 좋게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마켓 타이밍 전략과 같은 이야기고요. 반면에 또 other fund find that engaging in cost averaging strategy 규칙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빈티지에다가 다 조금씩 분산 투자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코스트 에버리징입니다. 평균적으로 큰 위험도 지지 않고 그 다음에 큰 손실도 보지 않는 일종의 에버리징 전략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겠어요. 자, 125페이지 오셔서 맨 위에 보시면 Evolution of the Private Equity Market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As the private equity market matures and grows in size, it has become much more efficient. This can be attributed to increased competition.
그러니까 그 이피션트하지 않는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이 있는 시장이에요. 그 정보의 비대칭이 있는 시장은 누군가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전문가들이 그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뭐 골동품 시장, 뭐 아주 오래된 그 미술이나 뭐 그림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는 시장, 이런 시장들은 전문가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진품을 갖다가 감정할 수가 있죠. 정보의 비대칭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반면 경쟁도 별로 없죠. 그래서 근데 반면에 이제 그 누구나가 다 보고 누구나가 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장은 경쟁이 되게 쓴 시장이고,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일이 없는 이피션트한 시장입니다. 이 에퀴티, 프라이빗 에퀴티 마켓도 점점 이 경쟁이 심해지면서 그 보면 아주 높은 수익을 내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옛날에 비해서는 아주 뭐 고수익을 낸다 이렇게 내기는 어려워지는 그런 경쟁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 둘, 넷,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 줄인가요?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이네. Today's private equity market create competition between private equity firms through bidding process organized by investment bankers. 그러니까 지금은 private equity firm들이 대단히 많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 어떤 딜을 할 때 비딩을 막 해야 되는데 그 비딩이 굉장히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비딩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the increase of competition has led to declining profits for private equity firms and has forced some firms to seek new deal structures or to expand into other investment types such as hedge fund. 그러다 보니까 private equity 펀드의 수익성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다른 분야로 뭔가 좀 눈을 돌리거나 또는 private equity 펀드하고 헤지 펀드하고 성격이 비슷하게 겹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헤지 펀드처럼 운용을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아예 스타일 자체가 좀 바뀌는 그런 형태도 보입니다. 자, 바로 밑에서 equity security forms of private equity. 뭐, 다음 챕터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디테일은 다음 챕터와 그 다음 챕터에서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먼저 이제 equity claim, 그러니까 주주로서의 어떤 지분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집을 하자. 이런 경우가 equity security forms of private equity예요. 3호로 자금을 모집하긴 해요. 3호로 공모 형태는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한테 3호로 돈을 모집을 하는데 이 모집된 돈을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우리 타겟 컴퍼니의 지분을 우리가 사겠어요. 주식 지분을 사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equity 폼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벤처 캐피탈하고 그 다음에 바이아웃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은 우리가 잘 알죠. 말 그대로 벤처에 투자하는 게 벤처 캐피탈이고 그 다음에 바이아웃은 기존에 이제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식을 갖다가 다 우리가 인수를 해서 비상장의 형태로 바꿔버리고 그러고 나서 기업 가치를 바꿔서 재상장하고 뭐 이런 구조를 가는 게 바이아웃입니다. 벤처 캐피탈을 볼까요? Venture capital involves senior equity investment in startup ventures that are unable to attract capital from more traditional sources such as banks.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은 전통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좀 어려우니까 이런 벤처에다가 우리가 자금을 투자를 해보자 이런 게 벤처 캐피탈인데 이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할 때는 거기 보니까 시니어 에쿼티 인베스트먼트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쿼티 인베스트먼트는 주식을 사는 건데 주식을 사는 거에서 무슨 시니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에쿼티 주주 지분도 보게 되면 preferred stock이라는 우선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mmon stock이라는 보통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를 사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선주가 좋은 점이 일단은 배당에 대한 우선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혹시나 만약에 이제 이 벤처 캐피탈이 실패를 하게 되면 남아있는 잔여 자산에 대한 청구권도 우선주가 먼저 가집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위험을 좀 덜 가지는 방법이 되려고 하게 되면 지분 투자를 할 때도 우선주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하면요 좋아요. 근데 나중에 이 벤처 캐피탈이 또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성공하게 되면 우선주를 가지고 있게 되면 경영에 대한 참여권이 없죠. 그래서 우선주를 가지더라도 어떤 식의 우선주를 가질 거냐면 나중에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우선주를 가지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배당에 대한 청구권이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고 혹시나 얘가 망하더라도 남아있는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먼저니까 그것도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성공을 하게 되면 그때는 보통주로 전환해서 경영에 대한 참여권을 가질 수 있게끔 또 할 수 있습니다. 컨버터블 프리퍼드 스탁을 가지고 있으면 전환 가능한 우선주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주로 이제 쓰는 도구 자체가 그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면서 약정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상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자본 구조의 형성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면서 야 나는 투자를 할 텐데 나한테 전환 가능한 우선주를 줘. 이렇게 컨버터블한 프리퍼드 스탁을 줘. 이렇게 해서 그거 내 돈을 갖다 투자를 합니다. 그럼 나는 전환 가능한 우선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하게 되면 저는 보통주로 딱 전환해가지고 대규모의 지분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상장이 되게 되면 그 지분을 팔아서 저는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겠죠. 뭐 구조가 대충 뭐 그런 구조입니다. 용어가 하나 나오네요. 거기 넷 번째 오른쪽 끝에 보니까 burn rate이란 말이 있습니다. 설명 잘 되어 있으니까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Burn rate is the rate in which cash is spent over time and can be used to determine when the startup will need additional financing. 그러니까 현금이 줄어드는 속도, 자금을 쓰는 속도를 우리는 burn rate이라고 하고 이런 속도대로 돈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쯤 추가적으로 파이낸싱이 필요하다 이런 걸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바로 밑에서 벤처 캐피탈리스트 in the business of financing these type of entities.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이런 스타트업 회사에다가 자금을 조달하는 사람들을 벤처 캐피탈리스트라고 하고 주로 이런 그 회사들은 immature, 아직까지는 성장하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가 현재는 네거티브합니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they are willing to take a significant risk and lose their entire investment in several ventures. In the hopes of cashing in on few highly profitable ventures by taking equity stake in the firms in which they invest. 그래서 이런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벤처가 있는데 요 벤처 하나에다가 나의 전 재산을 다 틀어놓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벤처 망하면 난 쫄딱 망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여러 개의 벤처들이 있는데 여러 개의 벤처들에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투자를 했다가 그중에서 한 10개쯤 나누어서 투자했어요. 그중에 8개가 쫄딱 망했어요. 근데 2개가 성공하게 되면 8개 망한 거를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손실을 많이 보지만 그 중에서 한두 개가 성공하게 되면 내가 큰 돈을 번다. 이렇게 투자를 하죠. Venture capital fund not only bring money to the ventures, but also bring relevant expertise, contract and strategic advice.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펀드는 그냥 자금만 또 조달을 해주고 그냥 알아서 당신들이 알아서 뭔가 아이디어 제너레이션하고 뭐 경영도 알아서 하세요 이러질 않고 좀 액티브하게 그게 관여를 합니다. 이런저런 뭐 계약도 같이 따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 경영과 관련된 어드바이스도 해주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요.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Managers of a venture capital fund often take a very active role in portfolio companies through board or daily management participation. 그래서 이 벤처 캐피탈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자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벤처 캐피탈의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자가 돼야 되고 그 사람은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그 벤처들로 하여금 이렇게 경영을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뭘 하게 되면 좋을 거라는 일종의 매니지먼트 역할도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the manager purchase venture capital securities as their form of investment. 그러니까 이 벤처 캐피탈 펀드의 매니저는 주식을 사야죠, 이제. 그 벤처의 주식을. 그래야만이 주주가 되죠. 벤처 캐피탈 시큐리티스 일리퀴드 에코티 인베스먼트. 이 벤처 캐피탈 시큐리티는 주식은 아직까지 상장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고 있으면 그냥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잘 코팅해가지고 집에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상장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 제가 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이야기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proper exit strategies are critical to ensure the eventual realization of value.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은 일단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프라이빗 에퀴티가 다 마찬가지인데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는 진입하는 것도 엔트리도 중요하고 어떤 걸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번 엔트리를 하게 되면 엑시트 플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나중에 수익을 실현을 시키는 거지 그것도 체계적인 플랜이 있잖아요.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리스트 wish to be compensated in stock and equity linked securities so ownership stake can easily be sold in the event of IPO. 그러니까 IPO를 했을 때에 나중에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 그때 빨리 내가 빠져나오면서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게끔 주식과 관련된 그런 주주 지분 같은 걸 갖다가 보상으로 요구를 합니다. 자, 126페이지에 보시면
히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그 몇 년도에 처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이 하나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주로 보면은 리미티드 파트너십 구조로 있잖아요. 이 투자자를 갖다 모집을 했고,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는 운용자는 제너럴 파트너 역할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뭐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패러그램 보게 되면 연기금에서 이 연기금이 원래는 연기금이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자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해서 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투자하는 투자의 대상으로 벤처 캐피탈을 갖다가 이제 허용을 해주면서 벤처 캐피탈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두 번째 패러그램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벤처 캐피탈 말고 두 번째는 바이아웃입니다. 바이아웃은 주식을 매입을 해서 기업을 인수를 하는 것을 바이아웃이라고 하는데, 주식 매입을 하려고 하게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주로 바이아웃 할 때는 레버리지 바이아웃을 합니다. 차입을 해서 바이아웃을 해요. 근데 그 차입을 할 때는 제 신용으로 이렇게 차입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타겟하고 있는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갖다가 빌려옵니다. 마치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가능하죠. 우리가 지금 아파트 같은 집을 살 때도 보게 되면요, 은행에 가가지고 나 저 집 살 거예요 라고 하면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살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집을 내가 사고자 하는 집을 갖다가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그 타겟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저 회사를 인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빌려서 뭘 사는 거냐면 그 회사의 주식들을 사요. 그렇게 사는 걸 레버리지드 바이아웃이라고 합니다. 레버리지를 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기업의 주식들을 샀어요. 이런 이야기죠. 자, the buyout is an investment structure designed for an investor or group of investors to take a public companies private. Take a public company private. 그러니까 public company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비상장 형태로 바꿀 거예요. 주식 분산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상장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요. 그때는 비상장으로 있잖아요. 그죠? 상장 요건에서 탈락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식 분산 요건을 갖다 깨버리는 거죠. 내가 다 삼으로서. 그래서 비상장의 형태로 만들고 by purchasing all outstanding stock using large quantity of borrowed capital. 많은 돈을 빌려서 이런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 문장에 보시면 buyouts are typically financed by using the firm's asset and the cash flows to secure that financing. 어떻게 돈을 빌리죠? 그거는 the firm, 내가 타겟하고 있는 기업의 자산을 갖다가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립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when the investor or group of investors is the firm's current management team, the transaction is referred to as a management buyout, MBO라고 합니다. 그 회사에 경영진이 주도가 되어서 있잖아요. 주도가 되어서 이 바이아웃을 기업의 모든 주식을 갖다 다 사서 프라이빗하게 가자 이렇게 하는 거를 매니지먼트 바이아웃이라고 합니다. MBO라고 해요. 그래서 뭐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in both buyout and MBO 그냥 buyout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buyout은 전부 다 leveraged buyout LBO를 말합니다. leveraged buyout LBO LBO가 되었던 MBO가 되었던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요 없어지고 기업은 비상장 형태로 바뀝니다. 바로 밑에서 goals of a buyout transaction에서 when a company has struggled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an acquirer may believe it can pay a low price to buy the company and unlock hidden value by taking the following actions. 그래서 이 바이아웃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 기업을 인수를 해서 그 상장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금융감독기관이라든지 또는 뭐 이 거래소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규제가 많이 따를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규제를 다 벗어나가지고 그냥 나만의 해서 딱 만들어가지고 프라이빗하게 만들어서 내가 조금만 잘하게 되면 이 기업의 가치를 확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요런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그 세 번째쯤에 보시면 replace the management team with a professional manager. 경영진을 확 교체시켜 버린다든지 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refocus the firm's business plan toward value creation. 이 기업의 목표를 갖다가 기업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바꿔서 전략을 그렇게 좀 실행을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다양한 액션들을 취합니다. 이 액션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바로 밑에서 또 히스토리 오브 바이아웃이 있는데 생략합니다. 이 LBO와 같은 차입 매수 시장이 아주 오래전에 6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도까지 쭉 이어져 왔어요라는 히스토리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요. 127페이지에서 세그멘테이션을 용어하는 겁니다. 세그멘테이션은 전문가들이 어떤 특정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 특정 분야에 집중을 하는 시장을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독도처럼 딱 떨어져 있는 그들만의 세상이에요. 세그멘테이션은. 그래서 그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개념이 refer to instance 이런 경우를 말을 하는데 where market participants are specialists that only operate in a specific market segment. 그래서 어떤 특정한 마켓 세그멘트에서만 그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활동을 하는 시장을 이런 세그멘트로 된 시장 또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프라이빗 에쿼티 시장이 그런 식으로 세그멘트되는 시장이었어요. 이런 프라이빗 에쿼티 인베스트먼트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프라이빗 에쿼티를 자금을 펀드를 모집해가지고 그렇게 기업 회생을 한다든지 뭐 바이아웃을 한다든지 벤처 캐피탈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this segmentation allowed inefficiencies to persist in the buyout market such that market prices fail to equal fair value prices. 그러니까 그 세그멘트되는 시장은 독도 같은 시장이에요. 뭐 갈라파고스 같은 그런 시장이죠.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동등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인포메이션 어시미티의 정보의 비대칭 또는 인포메이션 어드밴티지의 정보의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다지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존재를 하는데 이 세그멘트 되는 시장이 오픈돼 버리게 되면 여러 기관들이 이제 막 들어와서 있잖아요. 들어와 가지고 너도 나도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그와 같은 비효율성은 사라지게 되고 시장은 효율적 시장이 되어버립니다. 효율적 시장이 되는 순간 지금까지 어브노멀하게 얻을 수 있던 초과 수익은요 우리 얻기가 아주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이런 세그멘테이션 되어 있는 시장으로 들어왔나요? 그게 머천트 뱅킹인데요. 머천트 뱅킹 is a purchase of non-financial firms by a financial institution. 금융기관들이 여기서 말하는 non-financial firm이라는 게 주로 보게 되면 타겟 컴퍼니들입니다. 금융기관들이 어떤 타겟 컴퍼니를 갖다가 사는 거죠, 이제. 근데 금융기관들이 타겟 컴퍼니를 산다는 게 금융기관이 직접 사지는 못하고 금융기관들이 뭔가 자회사를 만들든지 아니면 금융기관들이 어떤 독자적인 펀드를 하나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타겟 non-financial 펀드를 갖다가 매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의 역할을 금융기관들이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merchant banking deals are quite similar in structure to buyout firms. 그러니까 buyout 전략하고 사실은 똑같죠. However, for merchant banking deals, the financial institution is always the general partner. 자, 이제는 그 merchant banking 딜을 할 때는요, 그 제너럴 파트너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그 뱅크가 하죠. merchant 뱅크가 합니다. 저 밑으로 좀 내려오셔가지고 맨 마지막에서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Some investment banks have now increased their merchant banking division to the point that they operate their own buyout fund and they actively seek buyout deal. 그러니까 merchant banking IB들도 보게 되면 merchant banking 디비전을 만들어서 이런 레버리지드 바이아웃을 갖다가 실제로 좀 전략으로 실행을 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점점점 확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자, 127페이지까지 봤고요. 이거 되게 워디하죠. 보면 아주 졸려요. 뭐 조금만 그 용어에 대한 이해만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깔려져 있는 내면의 이야기를 조금만 이해를 하게 되면 고민해서 이게 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전략 자체가 복잡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좀 워디하고 그렇게 뭐 난이도가 높은 내용들은 아닙니다. 잠깐 쉬었다가 128페이지로 갈게요.